안녕하세요. 종수돌입니다. 오늘은 10월 15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0.72%, 그리고 코스피는 0.88% 상승 마감하였어요. 어, 오늘의 이 투자자 현황을 좀 보면요. 코스피는 양매수가 들어왔고, 오전에 확실히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좀 더 강한 흐름을 좀 보여줬었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양매도가 나왔어요. 오전에는 어제 들어왔던 요 물량을 외국인 투자자들이 다 팔았었죠. 다 팔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위로 올려서 팔아도 팔아먹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자리가 990포인트 1차, 그리고 1000포인트를 넘겨야만이 추세적으로 안정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부분인데 오늘 코스닥의 흐름을 보면 아침 장 시작을 990포인트에서 시작을 해서 980포인트까지 한 차례 밀어놓고, 그리고 다시 끌어올리면서 어제 샀던 물량을 오전에 팔면서 다시 어느 정도 메꾸는 흐름을 좀 보여줬다라고 봐도 무방한 흐름이고요. 전체적인 모습을 봤을 때는 추세 반전까지는 일단은 1000포인트예요. 1000포인트를 넘어서는 그림이 나와야만이 추세가 반전된다. 이랬든 저랬든 현재 이 자리 기준을 본다면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990포인트를 살포시 넘기는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추세를 이어갈 거냐, 아니면 다음 주 한 차례 더 누르는 자리가 나타날 거냐. 이해되시죠? 그럼 다음 주 한 차례 누르는 자리가 더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968포인트 정도를 이탈하지 않는 그림만 나오면 된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처음에 만들었던 이 추세를 현재는 유지하고 있는 그림이에요. 코스닥은 여전히 코스피보다 살포시 강하다. 하지만 올라갈 때 빠른 만큼 내려올 때도 빠르다라는 거. 누구보다? 코스피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추세가 그닥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닥은.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처음에 만들었던 추세를 아직 올라타진 못했어요. 그죠? 일단 3000포인트 말씀을 드려요. 3000포인트는 넘겼고, 그럼 이제 목적지는 어디 3050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3050포인트가 코스닥의 기준으로 1000포인트의 기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자리를 넘겨서 올라오느냐, 못 올라오느냐만 체크하시면 될 수 있는 자리다. 그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추세를 넘기지 못했다. 이 자리를 넘기기 전까지는 그게 3050포인트가 된다라는 거고요. 넘기지 못하기 전까지는 밑에 있는 갭자리를 매꾸로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단기적으로 2980포인트 혹은 3000포인트를 일단 유지할 거냐, 일단은 이 갭은 무조건 메꿀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갭은 빠르게 메꾸고 갈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상승을 했다가 강하게 누르는 자리를 만들어낼 거냐의 차이지, 이랬든 저랬든 이 갭은 웬만하면 메꾸고 갈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요 갭은 혹시나 안 메꿀 수도 있다. 그런 관점만. 만약에 우리가 넉넉 잡아서 열어놔야 될 자리는 2950까지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는 코스피는. 이해되시죠? 그런 기준인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도 갭자리를 역시나 만들어 놨잖아요. 얘도 여기에 대한 갭자리와 위에 있는 갭자리는 안 만들어졌고, 여기 있는 갭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대신 위에 있는 갭자리를 안 만드는 대신에 이 여기에 대한 자리가 양봉이라는 거죠. 그죠? 큰 양봉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중간값 대략적으로 972포인트, 약 970포인트만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다. 위로 1000포인트를 넘길 거냐, 아니면 970포인트를 지킬 거냐, 그런
이 자리에서만 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뭐다? 차트는 횡보 혹은 상승할 확률이 높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추세를 넘기기에는 모자라다. 대신 올라갈 자리도 분명히 아직은 남아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조금 더 남아는 있지만 그 자리를 못 넘기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간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이 선물 인버스도 딱 애매한 자리에다 그냥 갖다 놓고 끝났어요. 지금의 이제 이 자리 2250원 부근이죠. 이 자리를 월요일날 한 차례 더 갭으로 밀어서 2200원 부근 혹은 2200원 밑으로 시가를 형성시키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의 흐름이 달라진다. 지금 자리는 애매한 자리, 즉 죽지도 살리지도 않은 딱 그 자리예요. 그냥 이게 말 그대로 지지 라인에 딱 걸어놨어요. 여기서 올릴 거냐 내릴 거냐. 그거를 아직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지들도 아직은 조금 애매하다라는 거죠. 일단 물량은 털고 있네요. 그럼 월요일날 한 차례 더 누를 수 있다라는 거고, 일단 2200원 밑으로 안착이 돼버리면 안정적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2150원까지는 완전히 죽었다라고 볼 수 없는 자리예요. 2150원. 지금의 2250원 자리가 1차 지지. 이 자리 깨지면 2150원까지 내려앉을 수는 있다. 대신 2150원 이 자리를 지지하면 또 한번 어디 2200원에서 2250원까지 또 한번 올라오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시장은 또 한번 눌린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2150원 밑으로 주저앉혀라. 그래야만 시장이 그냥 안정적으로 쳐다볼 수 있는 흐름이다 라고만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어제 이 프리스티지를 한다고 해놓고서 못했죠. 오늘 다시 할게요. 자, 어찌됐든 이 너시아 이 백신 관련된 종목이고요. 실제적으로 뭐 휴메딕스, 뭐 이수앱지스, 바이넥스 이렇게 있다가 마지막에 후발주, 처음엔 이트론 잡주로 시작을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소형주 위주로 가다가 그나마 시총이 높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휴메딕스가 좀 더 높나? 한번 볼까요? 이 프리스테이지가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후발주라는 거. 그만큼 뭐라 그럴까요? 좀 더 우량주라는 부분이에요. 이 종목 자체가 그런 흐름인 거고요. 최근의 흐름을 보면 상장했을 때 기대감이 많았다라는 거죠. 상장했을 때 기대감이 많았다라는 거고 200% 정도 상승을 강하게 쏴준 다음에 결국에는 그 상승분을 반납을 다 한 흐름이에요. 사실상 신규 종목은 공모가가 얼마냐에 따라 그 공모가 기준부터 이제 단기 바닥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많은데 얘도 공모가를 한번 볼까요?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공모가 32,000원이네요. 공모가가 32,000원인데 지금 자리 25,900원. 그러면 32,000원 엄청 싼 편이라는 거죠. 32,000원 애초부터 시가가 공모가 밑에 하단을 밴드를 하단으로 연결을 했었네. 그래서 한 차례 밀었다가 강하게 상승을 했던 거고, 뭐 어찌됐든 공모가 미친 거고, 이 상승 한번 해주고 바닥을 한번 만들었던 요 자리를 결국에는 한 차례 깨긴 했지만 시장이 좋지 않았다라는 거를 그냥 기준 잡는다면, 그리고 거래량도 강하지 않았다라는 걸 기준 잡는다면 지금의 자리는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에 대한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런 기준의 박스권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밑바닥에 대한 자리도 분명히 남아있지만 혹여나 이 자리까지 밀고 갈 수도 있겠죠. 당연히 이 자리까지도 한번 밀고 갈 수는 있지만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박스권 하단을 한 번 정도 확인한 자리인 거고, 이 박스권 이 자리에서 이제 뭐 해야 돼? 더 밀기보다 얘는 더 이제 위로 올리든 아니면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 좀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 이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요,
어, 이 일봉상에는 박스권의 흐름을 나타내곤 있지만 월봉의 기준으로 보면 추세가 하방이에요. 그죠? 요렇게 보는 기준과 또 여기서 요렇게 보는 기준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다가 이제 이 자리를 깨버리고 이 밑에 있는 하단으로 내려앉은 거예요. 그럼 현재 이 추세는 연결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주가를 더 낮춰버리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는 관점으로 차트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요런 추세는 이미 깨졌고, 왜? 여기서 눌러버렸으니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메꿔놨는데 여기서 그냥 강하게 눌러버리는 거예요. 메꿔놔서 한 차례 슈팅을 강하게 내고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추세가 다시 누르는 추세로 기어 들어온 거예요, 얘는. 그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 뭐 해야 돼? 지켜야 된다 라는 관점으로 보셔야 돼요. 만약에 이 자리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25,000원을 다시 한번 종가상 깨고 내려가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결국엔 지금의 자리 25,000원 혹은 25,500원을 유지하는 흐름을 나타낸다면 이 종목은 상단 박스 39,000원 잡아놓고 하단 박스 25,000원 정도 잡아놓고 거기에 대한 중간값인 32,000원 공모가까지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여기서 더 갈지 다시 주저앉을지, 즉 이 안에서 행보할지 위에서 다시 한번 행보할지를 결정할 수 있는 자리다. 이해되시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여기에서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인 28,5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에 따라서 횡보냐 밑에 횡보냐, 그죠? 그런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의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뭐 기존에 상장했던 자리를 깨고 내려앉긴 했지만 얘는 공모가를 볼까요? 바이오로직스죠. 로직스 공모가는 12,400원이네요. 12,400원. 딱 그냥 공모가 밑에네요. 하단. 그죠? 여기서 일단 한 차례 더 밀리기는 한 그림이에요. 밀리긴 했고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진 않았는데 그래도 뭐다? 장대 음봉을 이로 쳐 밀었다라는 거고요. 장대 음봉을 밀었으면 다음 날도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라면 한 번 더 밀든 아니면 개파락이 떨어져서 위로 올리든 한 차례 더 밀고 내려가든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되는 건데 장대 음봉을 만들어 놓고 옆으로 횡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음봉에 대한 중간값을 딱 그어보면 11,500원 정도가 나오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차이인 거고, 여기서 한 차례 넘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누를 때 이 중간값에서 어느 정도 유지를 받쳐주니까 오늘 같은 슈팅이 다시 한번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얘는 11,500원을 손절을 잡아야 될 자리인 거예요. 이제는 이해되시죠? 11,500원이 손절을 잡아야 될 자리인 거고, 다시 한번 12,500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의 기준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얘 같은 경우도 크게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리 하나와 여기에 대한 이 중간값을 그어봤을 때 13,8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또 한번 그어봤을 때 어디? 12,500원 정도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이 자리 일단 맞았으니까 한 번 더 누를 수는 있다. 대신 지켜주면 또 여기 중간값을 또 그어볼 수도 있겠죠? 지켜주면 뭐다? 위를 한번 확인하러 간다.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는 얘가 앞으로의 재료가 빠르게 형성이 될 거냐 아닐 거냐의 관점은 여기서 움직일 거냐 아니면 여기서 움직일 거냐예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어차피 똑같이 가는 종목입니다. 시총은 파마가 좀 더 높네요. 얘보다. 그죠? 얘가 좀 더 가벼운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이오 파마보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이제 지켜주는지 못 지켜주느냐에 따라서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이겠구나 라고 저는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것 같고요. 그리고
팜스토리가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오죠. 뭐 경구용 치료제 관련이에요. 뭐 어떻게 보면 이 그 비료라고 해야 되나? 뭐 이제 돼지 사료 그런 쪽 관련인데, 뭐 경구용 치료제 이슈가 이지홀딩스와 팜스토리가 50대 50으로 뭐 보유한 이지 USA가 또 78%를 지분을 갖고 있는 EM 인베스트먼트에가 또 투자한 누보트 어쩌고 저쩌고 복잡하죠. 얘 얘네가 얘네 하나 사서 얘가 또 여기에 투자를 했고 얘가 여기에다 투자한 이 회사에 대한 이슈를 지금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거쳐서 사돈의 8촌격이에요. 사돈의 8촌격인데, 기존에 이 이지홀딩스가 뭐 상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면서 이때는 경구용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죠? 경구용이 아니고 주가를 한 차례 올렸다가 대부분 주가가 주저앉아야 되는 자리에서 주저앉히지 않고 버텼다라는 거거든요, 얘는. 그러면서 말도 안 되기는 좀 그렇고 별의별 이슈를 갖다 붙이는 부분이에요. 무슨 소리냐? 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이 2250원에 대한 고점을 예전에 한번 만들어 놓고 오랫동안 쉬었다라는 관점이에요. 오랫동안 쉬었고 오랫동안 하향 곡선을 타면서 뭐다? 하락 매집을 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자리예요. 그래서 강하게 슈팅을 내면서 기존의 고점을 넘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탄력을 유지하겠다라는 관점이에요. 누가? 세력이. 그래서 뭐 사돈의 8촌격인 이슈를 이제서야 또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어쨌든 저쨌든 고점을 높이면서 슈팅을 한 번 더 냈다라는 거고요. 기존 슈팅을 냈고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시장이 좋지 않으면서 주가를 한번 눌렀어요. 그죠? 눌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상승 추세였다. 왜? 고점을 높여가는 부분이 나타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저점도 그렇게 여기서 한 차례 누르긴, 말 그대로 이건 개미털기 관점인 거고요. 한 차례 누르긴 했지만 저점을 유지하면서 고점을 높여갔다. 그리고 나서 한 차례 눌렀고 지금의 관점은 저점을 올렸다. 대신 고점은 아직 올라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에 대한 고점을 한 번 정도는 더 뽑아내놓고 죽든 아니면 갈 길 가야만이 그 다음을 한 번 더 노려볼 수 있는 거예요. 고점을 높일 거냐 못 높일 거냐. 그럼 이제는 지금의 자리에서 2 이상 혹은 3,100원 정도 이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못 만들어내면 뭐다? 당분간은 또 한 차례 조정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 조정이 나올 때 웬만하면 2,45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 이제는 왜? 위에 고점을 못 넘겼다면 밑에 있는 저점이라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 관점이에요. 그래야 수렴의 관점으로라도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여기서 고점을 이제 여기까지 1, 2, 3, 네 번째 올리고 이젠 여기가 고점이면 뭐다? 위로 올라가다가 추세가 밑으로 꺾이는 자리가 나오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저점을 어느 정도까지 낮출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런 저점의 형태에 따라서 이 추세를 깨고 내려간다면 이제는 요런 기준으로 추세를 잡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요렇게.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를 지금까지 버텨놨던 기준에서 올라온 자리가 그렇게 크지 않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한 번 정도 누를 수는 있지만 그런 자리가 유지하는 흐름을 보여줘야만이 쏠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 놓는다. 사실 쏘기 위해서 니들도 버틴 거 아니냐라고 묻고 싶은 차트의 모양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어 보이는 종목이다 라고 저는 좀 판단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인데 뭐 최근에 뭐 유상증자
얘기가 좀 나오는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좀 잡주 성향이 강해요. 예전에 뭐라 그럴까요? 맨 처음에 상장했을 때 대북주에 연결돼서 뭐 철도 어쩌고 저쩌고 신호 체계 한다라고 했을 때 상장하자마자 좀 강한 상승을 냈던 종목 중에 하나죠. 대북주를 했던 사람들은 좀 기대를 많이 했었던 종목 중에 하나였고, 그런 종목이 주가를 주저앉히고 그리고 추세를 돌린 자리예요. 지금까지도. 그죠? 아직은 이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런 단기 바닥권까지 주저앉았다라는 거고, 이 유상증자가 성공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그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유상증자가 100% 청약이 되지 않으면 뭐 주가가 한 번 더 눌릴 수 있겠죠. 만약에 눌리게 된다면 이제는 이 추세가 꺾일 수 있는 자리는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 대신 5,600원까지는 열어둘 수는 있는 자리예요. 5,600원까지 열어두면 실제적으로 1,200원까지 얘는 박스권의 그림이거든요. 무슨 말이냐?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했고 이제는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추세를 연결해놓고 이어갈 수 있는 추세를 만들어놨던 자리인데,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으면 이제는 단기적인 상승 추세보다 그동안에 있었던 매물을 위로 털기보다 옆으로 움직이면서 잡아내는 흐름을 나타내줘야 돼요. 요런 그림으로. 그럼 지금은 1,200원에서 5,600원까지 열린 자리다. 거의 100% 차이죠. 여기서 시작하면 100%예요. 즉 단기 박스권 바닥에서 상단까지 때리면 10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다? 주포가 해먹기 좋은 자리라는 거죠. 한번 눌러놓으면 올라갈 때 100%. 대부분 이슈가 강하지 않으면 80에서 100% 정도의 상승을 만들어 놓고 주가를 죽이거든요. 이슈가 강하다면 300% 이상, 부대장이 100에서 150% 이상, 그런 식으로 파동의 원리를 만들어내는 부분인데, 이랬든 저랬든 최근의 흐름은 이 쌍봉의 모양을 좀 만들어냈고 주가를 누르는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600원까지 열어놓을 수는 있는 자리지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지금의 이 6,700원 혹은 6,500원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을 이어줘야만이 이 파동의 잔파동을 이어갈 수 있다. 어디까지? 일단은 8,000원 부근까지. 대신 이 자리도 올라타지 못하고 맞고 밀린다면 어디 5,60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더 밀릴 수 있는 관점이다. 대신 요런 자리는 신규적인 관점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의 자리를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한 단계 더 지지를 확인할 거냐.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라면 지금 자리에서는 살짝 관심을 가져볼만 할 수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는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분할적인 관점으로 가든지. 대신 이 자리가 깨지면 무조건 손절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들이대야 돼요. 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온 종목은 아니에요. 단기적인 이슈에 따라서 한 차례 파동의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간 본 거죠. 일단 쫙 간 봐보고 매물이 어느 정도 있는지 간을 봐보고 다시 한 차례 눌렀다가 적은 물량으로도 한 번 더 간을 봐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기준으로 이 중심값을 그어봤을 때 이 위에 있을 때는 엄청난 상승, 밑에 있을 때는 엄청난 하락을 했던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 안개를 걷어내기 전에 해야 될 행동을 하는 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600원까지는 열어놓고 대응할 수는 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좀 숨을 길게 보고 봐야 될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고요. 어차피 전기차면 뭐 승산은 있어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세원이라는 종목도 어떻게 보면 전기차죠. 루시드 관련된 종목이었고 최근에 그 이슈로 슈팅을 한번 강하게 냈었고, 그리고 나서 강한 상승보다는 계속 음봉이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기존에 강한 상승을 한번 쌓아냈죠. 그죠? 강한 상승으로 쌓아냈고
거래가 강하게 터졌어요. 기존에 비해. 기존에 비해 강하게 터졌고,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한 차례 이제 눌러대기 시작을 했고요. 눌러대기 시작을 했고, 거래량이 여기네요. 주가가 눌러대기 시작했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넘기기 위해서 뭘 했다? 거래량을 터뜨렸어요. 얼만큼? 기존에 터졌던 거래량의 2배를.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데 요것밖에 안 터졌는데, 얘는 여기서 요만큼 올리는데 요만큼이 터졌다라는 거예요. 희한하다라는 거였어. 그죠? 그동안 무슨 전환사채가 엄청나게 발생이 됐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요때는 아무 의식 없이 주가가 상승하니까 매물 확인을 제대로 안 했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들고 있는 사람들마저도 기존에는 뭐 코넥스 그쪽 관련이었을 거니까 여기서는 들고 있던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는 기준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쉽게 갔다가 여기서 안 팔고 버티다가 더 가겠지라고 했다가 주가가 밀리니까 올라올 때 여기서 들고 있던 사람들이 어느 정도 많이 물량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던졌고 누군가는 다시 여기서 받았다라는 거겠죠. 그죠? 받았어요. 그러고 나니까 주가가 다시 한번 눌려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고, 고점을 만들고 바닥을 형성을 했다라는 거고, 다시 한번 이제 주가가 올라오면서 중간값을 넘어서는 기준을 현재 만들어내고는 있는 부분인데 사실상 거래가 빵 하고 터졌던 요 자리 이후에 이 자리를 매물 소화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한번 강하게 터트려서 매물 소화를 어느 정도 해주고, 그 다음은 뭘로 한다? 밑에서 쳐올리면서 거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위에서 갭 띄워놓으면서 음봉으로 누르면서 지금 거래량을 그나마 조금 터트린다. 즉 여기 있는 매물을 소화시킨다. 손절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정말로 이 흐름 자체가 하나의 이 기존의 고점을 넘기기 위해서 매집의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놓고 위에서 누르면서 음봉이 계속 출현을 하면서 갭 띄워놓고 밀고 갭 띄워놓고 밀면서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을 보여줄 거냐, 아니면 그게 아니라 기존에 들어왔던 사람이 어느 정도 여기 들어오면서 평단가를 낮추고 슈팅이 한번 나오면서 여기서 털고 나가는 그림일 거냐는 지켜봐야 된다. 대신 그런 지켜보는 자리가 5,500원이네요. 5,500원 부근. 많이 밀린다 하더라도 5,300원이에요.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의 이 흐름이 매집이 될 확률이 높아요. 앞으로의 향후의 흐름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게 아니라 이 자리를 깨고 내려앉는다? 그럼 얘는 나가리다. 털고 나가려고 모양을 만드는 거다. 이 회사에 대한 가치, 즉 이 누시드라는 미국계 전기차 관련돼서 그닥 이슈가 없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 현재는 이슈가 어느 정도는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대신 강하진 않구나. 왜? 자주 뉴스가 출연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나타나서 이루어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갇혀있는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죠? 주봉상에서도 구름대에 딱 가둬놓고 그냥 이번 주를 끝내놨어요. 그럼 다음 주 오늘의 이 저점을 그대로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눌렀다가 이 구름대 안으로가 아닌 밖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줄 거냐,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그죠? 그렇기 위해서는 지금의 5,500원 혹은 5,3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을 나타내줘야만이 그런 흐름을 이어갈 수 있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는 아직 지켜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완벽하게 수급이 빠져나갔다라고 보기에는 어렵다. 그랬을 거라면 이 추세를 유지했었어야 될 거라고 판단을 하는 부분인데,
굳이 이거를 이 위로 올려다 놓고 여기서 또 음봉으로 때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못 나간 애들을 한 번 더 나갈 수 있는 그림을 현재 만들어주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 흐름으로 갈 거냐? 그게 아니라면 플랜 B로 이 자리, 이 추세를 그대로 또 유지하는 흐름을 그대로 나타내 줄 거냐의 관점이에요. 이제 이 밑으로 주저앉는 그림으로 당분간은 만들었다가 결국 이 자리까지 한 차례 눌러놓고 그때서야 다시 횡보하면서 자리 잡을 거냐, 아니면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누르기는 하지만 누르는 그림이 나타나긴 하지만 지금의 이 자리를 유지하는 그림만 나타난다면 추세는 잡아 돌릴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아직은 좀 지켜볼 만하다. 무조건 이거 못 가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 라고 보는 거고요. 서린바이오 최근에 이제 주가가 강하게 하락하고 나서 시장이 돌아오곤 있는데, 이 종목은 아직 빛을 못 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존에 좀 최근에 많이 올라왔었던 흐름을 나타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요, 일단 추세를 눌러놓고 아직 이 위로 못 올리고 있다. 그만큼 강하게 쳐 눌렀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 누르는 이평선에 대한 저항을 해결할 만한 거래가 현재는 들어오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옆으로 횡보하는 흐름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부분인 거고, 주봉의 관점으로 봤을 때 일단 단기적인 지지는 확인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이랬든 저랬든 다시 밑으로는 23,500원인 거고요. 이 자리를 유지할 거냐? 이 자리 유지 못하면 한 단계 레벨 다운돼서 21,150원까지 한 번 더 밀려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고, 다 지우고 결국엔 요 바닥 확인하고 이 위에 있는 고점을 일단 확인한 거예요. 그죠? 단기적인 여기 박스권과 여기서 여기까지 열리는 박스권이 이렇게 나눠진다라는 거죠. 똑같은 기준으로 잡을 거면 요만큼을 잡을 수 있겠네요. 요런 기준으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의 자리는 여기와 여기 박스권의 중간값 위에서 현재 버티는 거예요. 23,500원이. 그죠? 딱 중간값이에요. 요 위에서 버티면 결국엔 26,000원을 한 번은 때리든 아니면 넘어간다. 26,000원을 넘어간다라는 기준인 거고, 이 자리 위로 넘어가면 또 26,000원과 3,500원의 중간값인 28,300원 부분까지 한 번 더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는 관점이다. 이해되시죠? 지금의 자리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와 여기에 대한 박스인데, 가장 좋은 흐름은 이 위에서 버티는 그림. 두 번째 좋은 흐름은 박스와 박스의 중간값을 박스로 잡고 버티는 그림. 가장 안 좋은 흐름은 지금의 이 자리에서 버티는 그림. 이해되시죠? 그럼 저점을 갱신할 수도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 거고, 그런 저점을 갱신하는 23,500원 밑에서 움직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가는 올라가기보다 밑으로 한 번 더 누르는 그림. 결국엔 이 상승을 다 반납하는 그림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근데 그럴 확률은 좀 적어 보이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한다면 지금은 관심 가질 자리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KPM테크 말씀드린 대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요. 1,300원 유지하는 거에 따라서 텔콤도 3,600원 유지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유지하고 나서 결국엔 다시 한 차례 올라오고, 위에서 지금 찍어 누르는 이평이 이제 누르는 게 옆으로 꺾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개파락만 이제 안 누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누르고 버티는 그림이 나오면 이 이평이 밑으로 깔리면서 캔들이 위로 안착했을 때 슈팅이 한번 나온다. 어디? 1,750원. 운 좋으면 2,000원까지.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한 차례 찍어 올릴 수 있는 자리를 현재는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이다. 그렇다면 좀 지켜볼 필요 있다. 대신 눌리는 자리는 또 1,300원 유지하는지 체크하시면 돼요. 결국엔 이 볼린저 밴드가 벌어졌던 거를 수축시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어요. 여기서 위로 이제 올라가는 흐름을 나타내줘야 돼요. 밑으로 내린다면
이제 또 요렇게 벌어집니다. 요렇게 요지랄하면 뭐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자리에서는 요지랄하고 올라가야 된다. 이해되시죠? 위처럼 우리 몸에 있는 위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위 모양. 위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쪼물딱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자, DA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고요. 최근에 좀 슈팅을 냈다가 눌리고 있는 자리인데 뭐 하는 종목인가 봤더니 리비안과 자체 배터리 생산 라인 구축 뭐 미팅했다라고 해서 관련주로 부각됐는데 오늘 이 대우 부품이 리비안 쪽에 뭐 부품 납품을 한다라고 해서 오늘 상한가를 갔죠. 갑작스럽게 튀어 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걔가 대장으로 가고 아진산업이 후발주를 좀 움직이긴 했던 부분인 거고 얘는 좀 극과 극의 모습을 좀 보여주는 그림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일봉은 모양이 참 이뻐요. 이제 장기평선을 밑으로 깔아놓고 캔들이 버티다가 장기평선 위로 갭 띄워놓은 뒤로 뭐다? 슈팅을 강하게 한번 뽑아낸 거예요. 그죠? 뽑아낸 거예요. 대신 주봉과 월봉이 저항대의 모습이에요. 거래가 빵 하고 들어오긴 했지만 기존에 한 차례 올라왔던 이 고점 부분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지 못한 거거든요. 지금 요렇게 주봉과 월봉은 볼린저 밴드 상단에 그냥 쳐맞은 거고. 그러면 이제는 자, 지금의 관점에서 눌릴 수 있는 자리는 6,700원 부근까지 한 차례 누를 수는 있다라는 거고요. 6,700원. 6,700원 요 자리네요. 결국엔 여기에 대한 갭자리를 메꿀 거냐 말 거냐예요. 어찌됐든 갭자리는 한번 메꾸고 가야 된다. 기존의 고점을 만들어 놓고 누르는 자리라서 실제적으로 필요 없는 갭자리긴 하지만 새로 시작하는 갭자리. 결국엔 들어왔던 누군가가 수급을 만들어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한 번 정도는 다시 눌러서 물량을 체크할 필요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 종목 자체가 시총이 낮고 유통 물량이 뭐 많지 않아서 거래다 이 거래가 그렇게 평상시에 많은 종목은 아니라는 거죠. 즉 이 유동성의 함정에 한 번씩 빠질 수는 있는 종목이에요. 그만큼 아직은 단기성이라는 거예요. 단기성. 꾸준함보다는 단기성. 빵 터지고 나서 거래가 슬금슬금 주는 것도 아니고 빵 터지고 나서 그 다음날 거래가 이래요. 누군가는 들어왔는데 지금 당장 뭘 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한 번씩 넣어놓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라는 기준이에요. 이 종목의 흐름을 본다면. 그죠? 1차적으로 요 윗자리도 아직 확인을 못했다라는 거고, 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잡혀있는 요 박스권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한 차례 확인을 좀 들어갔다가 중간가까지 확인을 하고 쳐밀리는 자리거든요. 쳐밀리는 자리로 밀린다라는 거고, 그만큼 가볍기 때문에 시장에 관심, 거래량이 안 들어오면 주가는 누를 수밖에 없다. 그냥 실망 매물이 쏟아진다라는 거죠. 그런 기준을 6,700원까지는 열어둬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 종목은 6,700원까지 열어두면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7,700원 부분까지 한 차례 더 올라올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낼 수 있다. 여기에 대한 박스권과 이 밑에 있는 하방에 대한 또 이 한 차례 박스가 잡힌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은 구름대 안으로 들어왔고, 사실 가려고 했던 종목이라면 구름대를 지지받고 여기서 튀어 올랐어야 된다라는 거죠.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위로 열린 자리와 밑으로 열린 자리가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 자리를 이탈하냐 못하냐의 기준인 거고요. 만약 이 자리 이탈하면 아까 말씀드린 6,700원까지 열려있는 자리가 나오는데, 웬만하면 지금의 자리에서 뭔가의 액션을 취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리에선 7,100원대 유지하면 다시 한번 7,700원 부분까지, 이 7,700원을 넘기고 지지받으면 또 한번 고점을 올리면서
이 일봉상에 봤던 박스권 상단을 한 번 정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어디 8,600원이나 500원대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지 못하고 7,700원 위로 올라타는 그림을 못 만들어낸다면 뭐다? 주가는 6,700원까지 한 번은 밀려야만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전체적인 흐름을 보더라도 거래가 빵 하고 여기서 터지고 난 뒤로 버티는 그림을 만들어내지만 실제적으로 이 나갔던 수급이 들어온 자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흐름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가 와서요. 아무튼 그런 흐름으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저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